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. 30 몇 년대. 네, 그래서 근데 혹시 기수별로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면에서 좀 많이 근데 이런 점은 기여한 것 같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아, 많죠. 많아요. 지금 위대한 탄생이 20년 동안 공연에 큰 기여를 했다면 네. 1기 위대한 탄생이 가장 밴드답지 않았나. 각자의 정체성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는 말씀. 편곡도 그랬고 일단 새바람을 일으키고 나왔기 때문에 네. 그 뒤에 위대한 탄생은 교체된 멤버에 불과하잖아요, 사실. 네. 그래서 그 뒤부터 밴드 색깔이 점점 이제 안타깝게도 줄어들게 된 이유는 또 그건 멤버들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. 형님은 1기 멤버들로 밴드 스타일로 하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뭐 이렇게 하고 서로 헤어지게 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형님도 늑대가 나타났다가 된 거죠. 양치는 소년이. 그게 이제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 이제 밴드 색깔보다는 이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조용필을 반주하는 밴드의 색깔로 점점 이렇게 조금씩 또 퇴색돼 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.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아쉬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? 아, 많았죠. 개인적인 아쉬움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 멤버가 안 바뀌고 여태까지 계속 왔으면 그냥 롤링스톤 같이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자꾸 멤버가 바뀌다 보니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. 다른 사람 다 바뀌어도 문제가 없잖아요. 응?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기 때문에 조용필이라는 이름만 안 바뀌면 그건 누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. 사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20년을 정말 세 분에서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는 바뀌더라도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. 아니요, 그렇지는 않고요. 어쨌든 뭐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형님이 건강하시게 음악을 오래오래라고 하면 그렇고 하시는 동안 정말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마무리를 하시겠죠. 하시는 날까지 정말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음악 많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뭐 누가 하든 언제까지 하든 이것보다도 이런 것도 있어요? 나도 없는데. 그게 처음에 나온 그거 한번 한정돼서 그런 패키지로 나왔었잖아요. 저는 아마 이게 CD가 CD인데 그렇게 포장만 그렇게 CD가 이런 게 있었네. 난 이게 저 LP로 한 장이 있나. 근데 앨범이 이제 여태까지 19집이 나왔는데 유일하게 앨범 19집이 나올 동안 유일하게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으로 나온 앨범. 그래서요. 그래서 오늘 의미가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. 그리고 이제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속지가 아닌 자켓에 전면에 그냥 있고 사진도 있고 이제 거기 그 앞에 자켓 보면은 조용필님이 제일 뒤에 그냥 밴드 일원의 한 사람으로 뒤에 딱 있고 전면에 위대한 탄생 음악이 딱 있고 해서 마치 정말 위대한 탄생 밴드에 헌정한 듯한 그런 뭐 그리고 작곡도 다 뭐 만든 것도 밴드 다 했잖아요. 이제 이게 새로 지금의 멤버로 새로 밴드를 만들고 처음 낸 앨범이었는데 94년도 94년도에 이때부터 이제 이 밴드를 만들면서 이때부터 형님이 어떤 내가 조용필이고 내 밴드가 아닌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 내가 보컬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셨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앨범도 이렇게 내고 이렇게 활동을 해보려고 하셨는데 그 또한 이제 여의치 않고 어떤 뭐 행정적인 거든 또 대중적인 거든 모든 거에서 이제 자꾸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 또다시 그냥 조용필로만 또 앨범이 나오고 또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게 아닌가. 이때 우리가 잘 해서 계속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. 밴드에 대한 하여튼 그런 욕심이나 이런 욕심이나 애착, 애정이나 이렇게 하시려고
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저희는. 그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내자라고 말씀을 아니 안 하셨어요.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. 그러면 갑자기 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속지에 그냥 뭐 속지에는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네. 일기 멤버들 80년에도 속지에는 멤버들 사진이 있었으니까 속지에 넣고 이러시나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표지에 이렇게 등장하고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라고 앨범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죠. 곡도 보면 다 위대한 탄생. 곡은 아예 이제 위대한 탄생이 한 곡씩 다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때부터 U2나 롤링스톤 같은 밴드로 네. 변신을 해서 가시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. 갔는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충족하게 못 해드렸던 또 다른 뭐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보다 그냥 조용필이 훨씬 더 이제 하기가 좋다 활동하기 뭐 이랬던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자꾸 형님이 마음이 조금 줄어드시게 된 거죠. 그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많겠죠. 그러니까 역시 위대한 탄생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밴드의 일원으로 이 밴드의 보컬로 이렇게 해서 하길 잘했어 할 만큼 뭔가가 형님이 또 이렇게 뿌듯한 게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다시 16집부터는 또 그냥 조용필로 가지 않았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죄송하죠. 뭐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겠죠. 아니, 저희는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회사님도 앨범 만들어주셨잖아요. 네. 첫 번째 앨범. 그건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 타이틀이 Another Dreaming 하셨는데 어떤 꿈이 또 있으세요? 기타리스트로서 최선으로서 어떤 꿈이 또 있으세요? 뭐전 세계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가장 행복한 기타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. 형님 덕택에. 저는 그거는 항상 제가 가슴에 담고 살고 있어요.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내가 기타리스트로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중적인 또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. 전 세계에서도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딱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형님한테 감사하고요. 제가 또 조용필 위대한 탄생의 기타리스트가 아니라 기타리스트 최희선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진 뭐 90% 이상은 형님의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꿈이 있다면 내가 이제 뭐 이제 제가 뭐 그 어떤 가수하고 같이 연주를 하고 음악을 하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타리스트로서 내 연주 음악 가지고 공연을 하고 앨범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는 뭐 대중들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하여튼 했어요. 그래서 행복한 것 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. 저도 이제 공연 최선님 단독 공연 저도 2번 갔었는데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조용필님 공연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느꼈어요. 그 멘트도 없이 그냥 쭉 하시는 부분이라 정말 깔끔하게 뭐 군더더기 없는 공연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얼마 전에 상주 고향에서 또 하셨잖아요.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곳에서 어르신들 모셔놓고 내가 커서 이제 정말 다시 또 고향에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공연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기분일까? 안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 울산 내려가면서 뭐 시청에서 홍보대상과 이런 걸 받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꿈을 키우고 살던 이제 동네 앞마당이죠 거기가 시골로 치면 느티나무 그늘 아래인데 공연 전에 낮에 이제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. 양쪽 집안이 아버님들끼리도 친하고 어머님들끼리도 친하고 나오게 하고 친구였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.
언제쯤? 꽤 오래됐죠.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네. 죽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낮에 저를 찾아왔어요. 못 알아보시죠. 몇십 년 만에. 네.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제 친구 얘기도 하고 그 아버님은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 타고 오시고 어머니는 막 오셔가지고 그날도 더웠는데 막 집에 가서 뭐 시원한 거 가져온다고 막 뛰어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집이 그 앞이시거든요. 근데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급히 차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전부 와서 야 희선아 나 뭐 누구 형이야, 희선아 나 누구야, 형 나 누구예요 뭐 이러는데 일일이 손을 못 잡아 드렸잖아요. 나와야 돼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그 말씀 일일이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인데 못 알아본 것도 죄송하고 일일이 제가 인사를 못 드린 것도 너무 죄송하다고 이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하려고 겸사겸사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잡았는데 뭐 행복한 거 200%, 또 감동적인 거 200% 그랬죠. 사실 공연하면서는 좀 긴장도 되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제 살짝 그 아마추어 같은 이제 이렇게 뭐 옛날 우리 어른들 말로 뭐 언다 그러죠. 어는 긴장 말고 약간 기분 좋은 업되는 긴장은 필요하거든요. 프로그램 그런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옛날 여명해강하고 사운드 오브 문 연주하는데 의외로 야외라서 빠른 곡이 좋을 것 같은데 외려 느린 곡이 훨씬 더 감동적이더라고요. 그날. 저 놀란 게 어르신들이 기타 연주 그거를 계속 끝까지 너무 잘 들어주시고 소리도 들으시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. 저도 좀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진짜 뭐 우리가 아는 전국 노래자랑에 나올 법한 노래나 다 함께 천천히 이런 거 아직도 시골에서 그런 거 듣는데 갑자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평소에 전혀 안 들으시던 연주로 음악을 1시간 반 가량 했는데 다들 정말 무대 뒤까지 빼곡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. 그냥 또 위대한 탄생 밴드로서 하시는 공연과 또 정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 형님 어차피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공연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제가 항상 2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배우잖아요. 형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주와 노래의 차이 또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공연의 그 공연을 보는 눈이나 생각이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동안 많은 공연 하셨는데 가장 인상적이다,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공연이 있으시면 어떤 공연이세요? 사실은 언론에 안 알려졌지만 97년인가쯤에 워싱턴에서 굉장히 크게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 유럽 대표로 존 세다칸가 하는 사람이 나오고 미국 대표로 위트니 휴스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아 대표로 우리가 가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공연장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. 위트니 휴스턴이라는 세계적인 또 가수죠.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또 뭐 평양 공연. 평양 공연 좀 뒷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. 저희는 하나도 몰라가지고. 뭐 사실 그렇게 긴장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. 노래가 뭐 거진 한 중반까지도 노래가 자연스럽지가 않게 노래를 하시더라고요. 그 객석 자체가 너무 네. 부러웠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제가 아유 형님 저렇게 여태까지 이랬는데 제가 형님 자리에 가서 기타를 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어떻게 말해요? 형님이 그렇게 긴장을 하는데도 우린 옆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. 그랬어요. 막상 객석만 안 움직이지 뭐 박수 안 치고 앉아있나 보다. 근데
내가 형님 자리에 가서 기타를 쳐보니까 12지신 2번 하고 뭐 내 공연 해보니까 네. 그거 몇 걸음 열로 나갔는데 네. 너무 달라요. 아, 그 객석에 책임감이라든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게 내가 옆에 있을 때는 모든 걸 내가 책임지진 않잖아요. 책임지시는 분이 필요한 걸 최대한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. 그 입장과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형님이 그렇게 긴장을 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 거구나. 그걸 20년을 하고서 내가 내 앨범 내고 내가 그 자리 가봐서 알았다는 게 참 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. 지금 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그 리더하시는 분은 조용필님이지만 또 위대한 탄생의 리더는 20년째 또 희선님이잖아요. 예, 근데 그게 또 그만큼의 차이가 네. 옛날 어른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. 한 다리가 천리다, 뭐 무슨 그늘이 80리를 간다. 이게 아 이래서 이런 게 있구나. 근데 그걸 제가 20년이나 형님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음악을 했으면 진작에 어느 정도는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그 자리에 가보고서 알았다라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. 그 최근 공연 중에 보면은 아주 젊은 아이들 상대로 했던 공연이 자유공연도 있었지만 자유공연 고려대 노총 그 공연이 네. 큰 힘이 됐고요. 네. 슈퍼소닉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. 아 어떤 면에서 아쉽어요? 우선 야외로 나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야외로. 누가 뭐래도 락 페스티벌은 야외에서 더워도 땀 흘리고 햇볕을 받아가면서 이제 좀 고생하면서 해야 되는 게 락페인데 에어컨이 시원하게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이제 우리 전체 그 입장에서는 비도 올 수 있고 태풍도 올 수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그래서 사실 뭐 상의 탈의도 그 야외에서 막 덥고 이래야 할 수 있는데 안에 에어컨 시원한데 뭐 그래서 그냥 코디가 해다 주는 옷 그냥 입은 거예요. 아 그러셨구나. 저희는 그거 굉장히 궁금했잖아요. 이번엔 좀 벗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벗으시고. 그래서 형님이 또 아이 다 벗는 건 안 돼. 그러시기도 했고. 네. 그리고 또 이제 환경이 정말 야외에서 정말로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좀 럭셔리한 네, 그렇죠. 라페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동 무대 처음 해서 정말 막 올라가기 전에 크게 한번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. 공연 시작하고 막은 아직 닫혀 있지만 형님이 뭘 만지려고 이제 이렇게 가서 그 모니터를 뭘 조금 만지려고 팔을 뻗는 순간 무대가 앞으로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. 어머. 그럼 정말 떨어질 뻔하셨네요. 네, 그 뒤 무대가 2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. 2개가 같이 나왔잖아요. 네네. 근데 형님이 만지는 모니터가 그 뒷무대에 실려 있었다고. 어머. 초창기 우리 이동 무대 네네. 처음 할 때는. 네. 그걸 만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무대가 출발한다고 이리로 나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네. 내가 옆에서 잡았어요. 어머.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길래 망정이지. 네. 내가 막 한 3곡, 4곡 끝날 때까지 내가 죽겠더라고요. 네, 그러고 떨려. 나서 나가서 막 올라가서 연주를 하니. 네. 항상 공연이 먼저 시작하면 막이 올라가면 내가 형님 가사 모니터 먼저 체크하거든요. 네. 잘 나오고 있나, 만약에 뭐 빠졌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먼저. 그 다음에 화면 가사 잘 나오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사운드 위대한 탄생 모니터 이런 거 내가 체크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 거 뭐 이상 있나 없나 이제 확인하게 되죠. 근데 그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연을 시작했는데 첫 곡 2곡, 세 곡인가 끝나고 멘트 하시잖아요. 그때까지 내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 올라가. 조용필님도 엄청 놀라셨겠네요. 형님은 자기가 그걸 하다가 이랬으니까 이제 툭 잡히니까 그냥 뭐 하고 형님도 놀라셨겠지만 나는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형님이 그런 걸 내가 보고 했으니 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. 내가 더 놀랐지. 제일 좋아하는 곡은 뭐가 있을까요? 락 쪽일까요? 아니요, 그렇지는 않고 네. 저는 그 초창기 때 노래들을 좋아해요.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, 뭐 슬픈 미소. 곡은 그런 곡들이 참 대중적인
아니 의외로 발라드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니 발라드 이제 이런 걸 떠나서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고 이제 내 노래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리고 아시아의 불꽃도 좋아하고. 저 요즘에 왜 아시아의 불꽃을 안 그래서 그걸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시네요. 저희 좀 기다리는 사람 아시아의 불꽃 기다려가지고. 그거 홍진이 그렇죠.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형님이 지금 뭐 해야 될 곡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때 곡들이 제일 밴드 색깔도 강하고 좋지 않았나. 이제 뭐 보통 뭐 뭐죠? 12, 3, 4집에 있는 곡들 네.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꿈꾸는 요정이라든가. 저희 저 마니아들은 2집, 2, 3, 4집을 제일 그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초창기 때 것들이 아. 좋은 거. 네, 안녕하세요. 최 이산입니다. 네,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. 19집이 이제 아주 이렇게 잘 돼갖고 형님 요즘 굉장히 바쁘시고 우리 모두가 형님을 젊게 해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형님이 우리를 이제 완전히 젊게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들 힘내고 또 젊게 멋있게 사시면서 형님을 끝까지 잘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음악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또 좀 더 활발하게 앞으로 제가 볼 때 15년은 아주 짱짱하게 하실 것 같거든요. 15년이면 형님이 79밖에 안 되시네. 그때까지는 아주 짱짱하게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먼저 지치시면 안 되겠죠. 형님보다. 형님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때까지는 아주 까딱하고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공연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